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많아요. 왜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고요. 어떤 전문가라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유튜브를 하겠어요? 당장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버핏이 돈을 버는 방식을 보고 있으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돈을 벌어요.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 여태까지는 다 성공을 했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현재 경제 상황이 오일 쇼크 때와 유사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쇼크 때랑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고요.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했죠. 사실 저도 이때는 태어나기 전이에요. 두 쇼크를 통합해서 오일 클라이시스 또는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일단 1차 오일 쇼크를 좀 보면요. 1970년대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4차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집트와 시리아 같은 나라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생산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게 되거든요. 이게 1차 오일 쇼크예요. 2차 오일 쇼크는 1978년에 일어나는데요. 이란의 이전 정권인 팔레비의 망명을 미국이 도우면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어져요. 이러면서 이란이 보복성 조치로 석유의 수출을 금지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2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해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의 오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어졌고요. 오일 수급이 부족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미국은 이걸 기회로 이용을 하거든요. 바로 사우디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전 세계 오일 거래를 달러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다시금 발돋움하게 되어지거든요. 참 이러면서 달러가 저렇게 된 거죠. 현재 상황과 오일 쇼크와의 상황의 유사점은요. 4차 중동 전쟁이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죠. 과거 오일 쇼크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물가도 오르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조금 유사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게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면서요. 이 전쟁이 그냥 휴전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시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닉슨 정권 이전의 정권에서 정말 무자비하게 달러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달러로 환전해주는 금태환 제도가 문제가 생겼었죠. 결국 1971년에 닉슨이 대통령으로 들어오면서 금태환 제도를 폐지하거든요. 이로써 미국은 금의 가격과 보유량에 따른 달러의 공급의 한계성을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달러를 풀어도 달러의 가치가 아주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 때문인데요. 사우디를 기반으로 미국은 군사력과 미국 국채를 사우디에게 제공을 하고요. 사우디는 원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에서 달러로 사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금태환 제도를 석유태환 제도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러니 전 세계에서 달러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지죠. 미국은 그렇게 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금리를 조금 낮추게 되어졌거든요. 왜냐면 선거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조금 안정화시켰어야 돼요.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은 나아졌었거든요. 실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고정적이었어요.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요. 금리 인하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나 소비 심리가 확산이 되어졌어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오일 쇼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풀렸던 달러 때문에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게 되어지죠. 사실 조금 지금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결국엔 다음 집권자인 지미 카터가요. 정권을 잡은 이후에 금리를 올려버려요. 당시에 금리가 11.5%였는데 15.5%까지 인상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무려 금리를 20%대까지 올려버려요. 결국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랑 물가가 안정을 되찾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마지막 대선이 있잖아요. 임시적으로라도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랑 조금 상황이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다음에 대선이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동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조금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누가 잡든 제 생각에는 금리는 다시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나 되어야지 경제적인 안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시기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